한국과 비슷한 민족이 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한국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음식까지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요. 교수진과 학생들 모두 이 민족의 특징에 호기심과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심지어 이들의 언어에는 한국 고유의 문화 중 하나인 배려와 존중도 함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먼 지역에서 한국과 너무도 닮은 이 민족은 과연 어떤 민족일까요? 이들의 뿌리를 찾아 나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에밀리는 도서관 책장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인류학과 3학년인 그녀의 손가락이 서가를 따라 움직이다 멈췄습니다. 아시아 소수민족의 의례와 풍습이라는 제목의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책을 꺼내 테이블에 앉아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비교 문화 연구 과제를 언제까지 해야 하지? 에밀리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였습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했죠. 교수님은 아시아의 소수민족 중 하나를 선택해 그들의 문화적 특성을 분석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미 베트남의 흐몽족이나 중국의 이족을 선택했기에 에밀리는 조금 더 독특한 주제를 찾고 싶었습니다. 책을 넘기다 에밀리의 시선이 라후족이라는 단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민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국, 미얀마, 중국 남부에 걸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라고 합니다. 사진 속 그들의 전통 의상과 마을 풍경이 에밀리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에밀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흠뻑 빠져 있었고, 몇 개월 전부터는 한국어도 독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아시아의 다른 문화들도 자연스레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에밀리는 라후족의 제사 방식에 관한 부분을 읽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는 책에 더 가까이 다가가 읽었습니다. 라후족은 제사상에 찰밥과 채소 절임, 그리고 돼지머리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제사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 친구의 집에서 본 차례의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 에밀리는 더 깊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라후족의 가족 구조, 어르신을 공경하는 방식, 심지어 아이들이 즐기는 놀이까지도 한국 문화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에밀리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제를 넘어서 더 깊은 의미가 있는 탐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는 도서관 컴퓨터로 더 많은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라후족에 관한 논문들, 현지 인류학자들의 보고서, 심지어 유튜브에 올라온 현지 다큐멘터리까지 찾아봤습니다. 에밀리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는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이 작은 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열의가 가득한 에밀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종횡무진 움직였습니다. 라후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죠. 서로 닮은 점이 너무 많아.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야. 에밀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메모를 해나갔습니다. 라후족의 문화적 특성과 한국의 전통 문화를 항목별로 비교하는 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에밀리의 룸메이트 소피가 들어왔습니다. 또 공부해. 주말인데. 소피가 가방을 침대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발견을 했거든.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태국과 미얀마에 사는 라후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문화가 한국 문화와 놀랍도록 비슷해. 이것 좀 봐. 에밀리는 소피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라후족의 명절 풍경과 한국의 추석 풍경을 나란히 놓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문화 모두 제사상을 차리고 조상을 기리며 가족이 모여 전통 놀이를 하는 모습이었죠. 우연일 수도 있지 않아? 소피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유사점이 너무 많아. 제사 방식, 가족 구조, 어르신을 존경하는 방식, 심지어 말투까지.
에밀리는 설명하면서도 계속 자료를 탐색했습니다. 라후족은 말할 때 존칭을 사용하고 말끝을 부드럽게 올리는데 이게 한국어의 높임말과 억양이랑 비슷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야. 소피는 친구의 열정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으니까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아닐까? 아니야.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흥미로운 현상이야. 비교 문화 연구 과제로 제출하려고 했는데 이젠 그냥 과제를 넘어서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 에밀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에밀리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라후족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문헌들을 읽으며 더 깊은 연결고리를 찾고 있었죠. 그러다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라후족 노인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북쪽에서 왔다. 북쪽에서 왔다고. 에밀리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한반도도 라후족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보다 북쪽에 있었습니다. 혹시 고대 한국인들과 라후족 사이에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에밀리는 이 가능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더 깊은 탐구의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학교 도서관의 아시아 역사 섹션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동아시아 민족 이동사, 고구려의 몰락과 유민들의 이주, 중국 남부 소수민족의 기원 같은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눈을 반짝이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있다. 그녀는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도서관 사서가 쳐다보자 에밀리는 부끄러운 듯 입을 가렸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고구려 멸망 이후 유민들의 남하 이동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일부 고구려인들이 당나라의 압박을 피해 남쪽으로 도망쳤다는 내용이었죠. 에밀리는 재빨리 메모했습니다. 고구려 유민들이 남하 중국 사서에는 산남이라는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기록. 이 지역은 현재 미얀마와 태국 국경 부근과 겹친다. 흥분된 마음으로 에밀리는 노트북을 켜고 구글 지도를 열었습니다. 고대 고구려의 영토와 현재 라후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비교해 보았죠. 직선거리로는 멀었지만 역사적 흐름으로 본다면 불가능한 이주는 아니었습니다. 에밀리. 낮은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비교 문화 연구 수업의 교수님인 김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에밀리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에밀리가 인사했습니다. 김 교수는 에밀리의 책상을 둘러보았습니다. 라후족을 연구하고 있군요. 흥미로운 선택입니다. 네, 우연히 라후족과 한국 문화 사이의 유사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더 깊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발견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실 내 동료 중에 미얀마 소수민족 전문가가 있어요. 혹시 관심 있다면 소개해 드릴까요? 에밀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에밀리는 아시아학과의 팡 교수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팡 교수는 수십 년간 미얀마의 소수민족들을 연구해 온 권위자였습니다. 라후족의 제사의식은 매우 특별합니다. 팡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조상의 영혼이 가족을 보호한다고 믿으며 찰밥과 고기를 차려놓고 절을 올립니다. 흥미롭게도 이 의식은 한국의 제사와 놀랍도록 유사하죠. 에밀리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라후족이 북쪽에서 왔다는 전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팡 교수가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라후족 장로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먼 북쪽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구전으로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역사적 진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에밀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역사적 연결고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그녀는 자신의 이론을 정리했습니다. 고구려 유민들이 남하하여 현재의 라후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 그리고 그 문화적 DNA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존되어 왔을 가능성 말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야.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에밀리는 노트북을 켜고 라후족에 관한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는 몇 년 전 태국 북부 라후족 마을을 방문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라후족 사람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모습, 특히 서로 대화하는 장면에 에밀리는 주목했습니다. 이 억양, 정말 특이하네. 에밀리는 이어폰을 꽂고 소리를 더 크게 틀었습니다. 라후족 어르신이 아이들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말투에는 독특한 리듬감이 있었고, 특히 문장 끝을 약간 올리는 억양이 한국어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급히 한국어 발음에 관한 영상도 열어두었습니다. 한국인의 말투와 정서라는 제목의 짧은 다큐멘터리였죠. 두 영상을 번갈아 보면서 에밀리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두 언어는 전혀 다른 계통에 속했지만 억양과 리듬, 그리고 무엇보다 말에 담긴 감정의 전달 방식이 유사했습니다. 말끝에 부드러움과 배려가 녹아있어 에밀리는 필기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어의 마이너스요, 마이너스습니다와 같은 종결어미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고 있었고, 라후족의 언어에서도 비슷한 존중의 표현이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어 영상의 나레이터가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관계를 조율하는 언어입니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 상황, 감정이 모두 언어에 녹아들어 있죠. 에밀리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한 민족의 정서와 가치관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이 새삼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라후족과 한국인이 유사한 정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역사적, 문화적 연결의 증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에밀리, 점심 먹으러 가자. 소피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에밀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벌써 점심시간이야? 난 방금 일어난 것 같은데. 소피는 웃으며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이미 12시가 넘었어. 넌 6시간 동안 그 영상들만 보고 있었다고. 에밀리는 놀랐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다니요. 그녀는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교내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소피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라후족 연구는 어떻게 돼가?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어.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 이제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보려고 해. 소피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비교 문화 연구 과제 때문에 과제는 이미 그 이상이 됐어. 내가 지금 발견한 것들이 맞다면 라후족과 한국인 사이에는 깊은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더 잘 이해하려면 한국어를 배우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소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정말 학구적이구나. 그런데 왜 하필 한국어야? 에밀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야. 그 안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세계관이 담겨 있어. 라후족과 한국인의 정서적 연결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지 알아야 해. 소피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어, 교수님. 근데 그 전에 우선 점심부터 먹자. 그날 오후, 에밀리는 대학 언어학습센터에 들어섰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세계 각국의 언어 교재들 사이에서 그녀는 한국어 코너를 찾아 나섰습니다. 몇 권의 책을 뽑아들고 자리에 앉았죠. 기초 한국어, 문법과 회화. 에밀리는 책 제목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중 한국어의 정서적 표현이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에 책을 펼쳤습니다. 한국어는 관계 중심의 언어입니다. 영어가 나와 당신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면 한국어는 우리라는 공동체적 인식이 언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밀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녀가 라후족의 언어에서도 느꼈던 것, 바로 공동체 의식과 관계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예전에 라후족 언어를 연구한 논문에서도 비슷한 특징이 언급되었었죠.
안녕하세요. 도울 일 있으신가요? 부드러운 목소리에 에밀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어학습센터에 한국인 조교 민지가 미소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 민지 씨. 마침 잘 됐네요. 에밀리가 반가워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특히 한국어의 정서적 표현 방식에 관심이 있어요. 민지는 에밀리 옆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한국어에 관심이 생긴 이유가 있나요? 에밀리는 자신의 라후족 연구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두 문화 간의 유사성, 특히 언어에 담긴 정서, 구조의 유사성에 대해 말했죠.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어의 높임말이나 종결어미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편인데 라후족 언어에도 비슷한 게 있다니 놀랍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에밀리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어 기초 강좌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등록 가능할까요?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운 좋게도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반이 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예요. 등록하실래요? 에밀리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혹시 소피도 함께 등록해도 될까요? 내 룸메이트인데 그 애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민지는 등록 양식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친구와 함께 배우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에밀리는 소피에게 한국어 강좌 등록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에밀리의 열정적인 설득에 소피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그렇게 열심이라면 나도 한번 해볼게. 하지만 내가 발음을 못하면 절대 비웃지 마. 에밀리는 기뻐 소피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이건 단순한 수업이 아니야. 우린 언어를 통해 문화의 핵심에 접근하는 거야. 소피는 장난스럽게 눈을 굴렸습니다. 알겠어, 교수님. 근데 진짜 너 요즘 완전 학자 모드네. 에밀리는 웃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라후족 언어와 한국어의 문법적 유사성을 더 깊이 연구해 볼 거야. 특히 종결어미의 기능과 정서적 의미에 집중할 생각이야. 소피는 한숨을 쉬었지만 에밀리의 열정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이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치 수천 년의 역사를 뛰어넘어 잊혀진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탐험과도 같았습니다. 화요일 저녁, 에밀리와 소피는 첫 한국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교실에는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교환학생들과 친구가 되고 싶은 학생들, K-팝이나 한국 드라마 팬들,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해 배우는 대학원생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한국어 입문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언어의 세계로 여행을 떠날 거예요. 에밀리는 필기구를 꺼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기대감으로 가득 찬 그녀의 표정과는 달리 소피는 약간 긴장한 듯 했습니다. 첫 수업은 기본 인사말과 자기소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은 기초적인 표현들을 배웠죠. 에밀리는 이미 독학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선생님의 발음 교정을 들으며 더 정확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의 특징 중 하나는 종결어미예요. 박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마이너스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죠 같은 어미는 단순히 문장을 끝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 상황의 격식성 등을 나타내죠. 에밀리는 빠르게 필기하며 라후족 언어와의 유사점을 생각했습니다. 라후족 언어에서도 문장 끝에 붙는 특별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 역시 단순한 문법적 기능을 넘어 대화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했죠. 이건 정말 놀라워. 에밀리는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놀라워? 소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라후족 언어에도 비슷한 종결 표현이 있어. 그것도 정확히 같은 기능을 해.
에밀리는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에밀리는 자신의 발견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소피. 두 언어의 근본적인 구조와 철학이 비슷해. 둘 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고 그것을 언어에 명시적으로 표현해.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어. 한국어는 정말 관계 중심적이야. 영어처럼 정보 전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숙사에 도착한 두 사람은 에밀리의 방에 모여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어 문장과 라후족 언어의 문장을 나란히 적어보았습니다. 한국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에밀리가 읽었습니다. 라후족어로 비슷한 인사말을 직역하면 당신의 평안을 바랍니다. 당신을 만나 기쁨을 느낍니다. 느낌이 정말 비슷하지 않아? 소피는 에밀리의 노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맞는 것 같아. 두 언어 다 상대방을 향한 감정과 배려가 중심이네. 에밀리는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야. 그 안에는 한 민족의 역사와 정신, 감정 구조가 모두 담겨 있어. 한국어와 라후족의 언어가 이토록 정서적으로 유사하다는 건 그들이 공유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야. 소피는 친구의 옆에 서서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 연구로 뭘 밝혀낼지 정말 궁금해졌어. 에밀리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 이건 단순한 과제가 아니야. 1000년 넘게 잊혀진 연결고리를 찾는 여정이야. 몇 주가 지나고 학기 말이 다가왔습니다. 에밀리는 인류학과 세미나실 앞에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라후족과 한국인의 정서 문화 비교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긴장됐어? 소피가 에밀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조금. 하지만 이 연구가 정말 의미 있다고 믿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가치를 전달하고 싶어. 세미나실 안으로 들어서자 김 교수와 팡 교수를 포함한 여러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앞으로 나가 컴퓨터에 발표 자료를 띄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밀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약간 떨렸지만 곧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오늘 저는 라후족과 한국인의 정서 문화를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 두 민족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놀랍도록 많은 문화적, 정서적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라후족의 전통 의례와 한국의 제사 장면이 나란히 보였습니다. 에밀리는 두 의식의 유사점을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찰밥을 올리는 방식, 조상에게 절을 올리는 순서, 심지어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방식까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만한 유사성은 언어에 있습니다. 에밀리가 계속했습니다. 두 언어는 전혀 다른 어족에 속하지만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과 말에 담긴 관계적 가치가 매우 유사합니다. 에밀리는 라후족 노인과 아이들의 대화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의 가족 대화 장면을 보여주었죠. 두 영상 모두에서 말투의 리듬감, 존중을 표현하는 어조, 말끝의 부드러운 억양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에밀리가 청중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제 연구는 그렇지 않다고 제안합니다. 역사적으로 고구려 멸망 이후 일부 유민들이 남하하여 현재의 태국-미얀마 국경 지역까지 이동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라후족 장로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우리는 북쪽에서 왔다는 전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에밀리는 발표를 계속하며 두 문화의 정서적 가치관, 가족 체계, 공동체 의식의 유사성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핵심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라후족과 한국인 사이의 유사성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 즉 정서적 구조의 닮음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감정의 그릇이며 그 안에 있는 정이 두 민족을 잇는 실마리입니다. 문화는 단순히 물질적 구조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끝에 담긴 정서가 민족의 정체성을 잇는 실마리인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세미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열렬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 교수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연구였습니다. 에밀리. 언어학적 분석과 역사적 맥락을 잘 결합했군요. 앞으로 이 연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가요? 에밀리는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더 깊이 파고들어 언어와 정서의 관계에 대한 더 넓은 이해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직접 라후족 마을을 방문하여 현지 조사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팡 교수도 감탄했습니다. 당신의 관점은 매우 신선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물질 문화나 역사적 기록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당신은 정서라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찾아냈어요. 질문 시간이 끝나고 세미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에밀리에게 다가와 축하와 질문을 건넸습니다. 특히 한국계 학생들은 그녀의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너 정말 대단했어. 소피가 에밀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교수님들 표정 봤어. 완전 감명받은 것 같았어. 에밀리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이 연구를 통해 언어와 문화, 정서의 깊은 연결성을 발견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에밀리의 방 벽면에는 라후족 마을의 사진들과 한국어 공부 노트가 가득했습니다. 책상 한켠에는 작은 메모지에 한글로 안녕하세요라고 쓰여 있었고 그 옆에는 라후족 어르신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창가에 앉아 한국어 교재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기초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한국어 실력이 늘었습니다. 소피도 처음에는 장난삼아 시작했지만 이제는 에밀리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에밀리, 준비됐어? 소피가 방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이 도시에 새로 생긴 한국 가정식 식당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책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응, 갈 준비됐어. 에밀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라후족과 한국인의 연결고리에 관한 연구 노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식당에서도 공부할 생각이었죠. 너 요즘 한국어에 완전히 빠져있네. 소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미나 발표도 끝났는데 왜 아직도 그렇게 열심히야?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과제가 아니야.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됐어. 라후족과 한국인의 연결고리를 발견하면서 나도 그 연결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두 사람은 캠퍼스를 가로질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쳐들었습니다. 한국 식당에 도착하자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식당 안은 아늑하고 가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벽에는 한국의 전통 그림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에밀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해온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인 아주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한국어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에밀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아직 많이 서툴러요. 전혀 서툴지 않아요. 발음이 아주 좋네요. 아주머니는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에밀리는 주인 아주머니와 한국어로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서툰 발음에도 불구하고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투에서 에밀리는 라후족 어르신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신기해.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말투, 특히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본 라후족 어르신들과 너무 비슷해.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서 뭔가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어.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느꼈어. 그것이 내가 말한 정인 것 같아. 캠퍼스로 돌아오는 길에 에밀리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 개인적인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라후족과 한국인의 연결고리를 찾으면서 그녀 자신도 그 연결의 일부가 되고 있었죠. 기숙사 방에 돌아온 에밀리는 창가에 서서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라후족 마을의 사진과 한글 메모가 그녀의 시선 안에 들어왔습니다. 언젠가 꼭 한국에도 가보고 싶어. 에밀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라후족을 통해 느낀 정, 그 이름을 한국에서 더 배우고 싶거든. 그녀는 책상에 앉아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문화는 구조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끝에 담긴 정서가 민족의 정체성을 잇는 실마리다. 라후족과 한국인의 유사성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닮음이었다. 에밀리는 그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정서적 연결고리를 찾는 여정. 그 여정의 끝에는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창을 열고 밤바람을 느꼈습니다. 멀리, 아주 멀리 라후족의 산골 마을과 한국의 거리에도 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빛 아래 사람들은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 말을 건네고 있겠지요.